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책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132쪽에 나옵니다. 부속물이라는 거는 그 해당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독립됐고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는 걸 말합니다.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그 객관적 가치를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여주긴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해당 건물에 부합이 돼서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이제 임대인 소유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죠. 부속물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되는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원상 회복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 걸로 약정한 걸로 돼가지고 유익비 포기한 걸로 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 약정이 일단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주장도 안 돼요. 이거는 유치권 요건이 안 됩니다. 유익비 같은 경우는 유익비가 성립한다면 포기 약정이 없다면 유치권 주장도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효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까요? 이 네 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증축 부분이죠. 임차인이 상가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증축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분리가 잘 안 되죠. 따라서 이건 부속물로 잘 안 본다. 일반적으로. 일단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이런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이 무효인 이유는 민법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조항을 딱 찍으면서 자, 이 조문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약정이 있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거긴 한데 이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유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그 대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는 이건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이 아니죠. 따라서 이런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속물 포기 약정의 반대급부로 보증금과 월세가 현저하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경우에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증축 부분의 소유권. 임차인이 증축 부분의 소유권, 증축을 해서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렇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효다. 이 증축 부분은 사실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잘 안 되지만 이 재판에서는 이게 부속물이다 이러면서 매수 청구권이다 이건 포기 약정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증축 부분 소유권 임대인 귀속 약정은 원상 회복을 면하면서 자기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이 포기한 거다. 이건 유효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이건 유효하죠.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한 거니까. 임대차 계약 당시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이 무효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모두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한 거는 유효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